이번 한 주 동안 반드시 코로나 확산세를 꺾어야만 우리 국민 모두의 일상과 안전을 지킬 수 있고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동선 확보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 유튜버들의 비협조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신규 확진자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확진자 280명, 그러니까 300명대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지금 전국 대부분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진단 검사가 좀 아무래도 횟수가 적기 때문에 네. 월요일 200명대로 떨어진 것은 사실은 그거는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어제는 진단 검사가 한 2만여 건 정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도 지금 이제 200명대까지 내려왔다. 이거는 약간 좀 주춤했다, 확산세가. 이렇게 또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방역 당국은 아직은 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리고 수도권이 212명인데 서울이 134명으로 과반을 역시 계속 차지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울산, 경북, 충북 17개 시도 가운데 3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전부 확진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전국 대부분에서 발생하는데 또 집단 발병도 여러 곳이고 깜깜이 감염도 여전하다고요. 깜깜이 감염이 지금 제일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깜깜이 환자가 한 8% 정도 차지했거든요. 네. 그런데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평균 22%로 갑자기 증가합니다. 그리고 8월 23일에는 37%로 꽁충 지금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깜깜이 환자가 늘게 되면 확진자 동선 추적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이러면 어디에서 전파가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깜깜이 환자 비율이 늘어날수록 방역은 훨씬 더 꼼꼼하게 이루어지고 더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부가 이번 주가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 고비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무래도 그 고심하는 이유, 경제적 타격이 크기 때문이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3단계로 상향 조정할 경우에는 10명 이상 집회가 금지되거든요. 네. 10명 이상 모임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선 식당 같은 경우에도 과연 손님을 10명 이상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네. 또 일반 유치원 같은 경우 어린이집도 등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초중고교 전부 다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또 중위험 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식당이라든가 카페 이런 것들도 사실 영업이 거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조사를 해보면 조사한 걸 보면은 취업자의 약 35%가 경제 활동이 어렵게 된다 이런 이제 조사 결과도 있기 때문에 3단계로 가게 되면 거의 경제가 셧다운 상태까지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고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작되면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는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추가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 중단 등 다양한 조치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클럽과 노래 연습장 등 12개 고위험 시설에도 집합 금지 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유일한 백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속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고3 빼고 네. 유치원, 초중고등학생들 이제 집에서 원격 수업한다 이 얘기인데 학교에서 감염이 지금 자꾸 나와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최근 2주간 수도권 지역에서만 학생이 150명, 교직원이 43명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학교 내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교육당국에서 일단 고3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는 것을 원격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코로나19 확산 상황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이시죠. 김호란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자, 김호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학교에서 등교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들에 대한 전파 가능성은 많이 낮아지는 건지, 그리고 학원들 많이 가잖아요. 이 학원은 지금대로 가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안 되지요. 학원이 300명 이상이면 고위험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2단계에서도 문을 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3단계로 가게 되면 300인 이하의 작은 학원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발생자 숫자를 봤더니 확진자가 200명대입니다. 그러니까 많았을 때 300명대보다 줄어들어서 이거 줄어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정부 그 방역 당국 얘기는 이게 정체 단계는 아니다, 폭풍 전야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국민들 단순하게 경각심 높이려고 이러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직까지는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기 어렵고요. 네. 저희가 여전히 감염 재생산수를 계산해 보면 거의 3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루 이틀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지금 확산세가 꺾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적 2단계 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어느 정도 더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보통 이제 움직임이 줄어들면 효과가 네. 나타나려면 한 일주일은 두고 봐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전국적으로 2단계를 시행한 것이 일요일 날 23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상황은 좀 지켜봐야지 이게 잡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이 얘기신 거고요. 예, 그렇죠. 자, 교수님이 보시기에 현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뭔지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코로나19를 관리하면서 네. 어려웠던 부분이 이태원발 유행이 터졌을 때 확진자들을 제대로 추적해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이제 QR코드도 도입하고 무기명 검사도 도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또다시 이번에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던 사람이나 집회에 왔던 사람들이 연락도 안 되고 또 연락을 해도 본인이 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환자를 찾고 나면 이미 N차 감염이 진행된 다음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보니까 오늘 외신 들어온 것도 보니까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그 걱정되는 부분을 그런 비협조 부분 그렇게 해서 동선을 추적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자, 그동안 계속 그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문제가 수도권에서 과연 가용 병상이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걱정했는데 지금 하루하루 지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큰 걱정이 없나요? 저희가 이제 예측 모델링을 좀 해봤는데요. 네. 현 상황에서 중환자실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생활치료센터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네. 만약에 이대로 가게 되면 생활치료센터도 들어가지 못하고 집에서 입원 대기하면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가능성도 생길 것 같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예전 같으면은 뭐 기업들 도움도 없고 또 공공기관 도움 얻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가 보군요. 예, 한 300개 정도의 방이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매일 하루에 서너 개씩 연다고 해도 현재 환자 수 증가를 못 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하셨고요. 자, 의협이 결정을 했습니다. 코로나 진료는 차질 없이 하겠다. 하지만 내일부터 파업을 강행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 의협이 말한 대로 의사협회가 말한 대로 우리 코로나 진료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긴 한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유행하게 되면 코로나로 인한 환자 부담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네. 코로나 때문에 다른 질환의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다른 중증 환자 사망도 늘어나는 게 보통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코로나 환자 선별진료소만 보겠다고 하면 실제로 다른 질환으로 중증으로 응급실을 가거나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환자들을 보지 않게 되면 코로나 이외의 질환에 의한 사망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호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김호란 교수도 말씀하셨는데 감염자들의 동선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걱정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지금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 지금 방역에 지금 협조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도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죠. 네, 지금도 역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아직 검사를 받지 않거나 방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심각한데 지금 확진자가 200명이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전국 각 지자체가 지금 다 초비상이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을 찾아다니느라고 공무원들이 지금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진한테 침을 뱉거나 껴안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역학조사 과정에서도 제대로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광훈 목사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15일 날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인 12일에서 14일 사이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동선을 공개했는데 이 공개한 동선이 실제와 달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성북구청에서 공개를 한 내용인데요. 네. 12일부터 14일까지 교회 사택에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13일 날 보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그 기록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선이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광복절 집회 당일 강남의 한 병원을 찾았다고 하는 지금 추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단검사를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문제고, 그리고 교회 사택 말고 종로에 또 다세대 주택에 거주처를 또 마련해 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로를 활보하고 다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역학조사 공개한 내용을 보면 동선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러면 전광훈 목사가 거짓말을 한 건가요? 아니면 역학조사 자체를 잘못한 건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전광훈 목사도 역학조사에 제대로 잘 응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네. 구청 측에서 저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청 쪽 설명을 들어보면 네. 이미 전광훈 목사와 관련되어 있는 신도들이나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들을 다 지금 실시하고 있고 안내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역학조사에 뭔가 문제가 발견이 되면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구청의 행동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구청이 동선을 공개를 했었는데 그 행적을 다시 또 삭제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언론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정확하지 않은 동선을 지금 공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둘 경우에는 역학조사가 부실했다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공개했던 내용을 아예 삭제 조치하고 더 추가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밝히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추가 조사를 해봐야 의미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안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주옥순 씨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 있는데 역시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게 자치단체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평군 보건소에서는 역학조사 지금 제대로 응하지 않아서 고발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옥순 씨한테 28번이나 전화했는데 단 2번밖에 전화를 안 받았다. 2번도 그냥 뭐 대충 그냥 전화 받는 신용만 내는 그런 수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GPS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옥순 씨가 어떻게 동선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찜질방에 들렸다고 하는 것도 KBS하고 인터뷰에서는 찜질방 들렸다고 했는데 나중에 안 들렸다고 또 말을 바꿨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하고 접촉했는지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 찍힌 CCTV가 500분 분량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으로? 예, 시간으로요. 그래서 그걸 지금 다 동선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 주옥순 씨 입장은 나는 동선 지금 저 역학조사에 다 응하고 있고 뭐 이 카드 사용 내역도 전부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차량 번호도 다 알려줬다 이러면서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옥순 씨는 나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라고 네네. 말을 했고요. 유튜브에 나와서도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성 판결을 받고 뭐 카드도 가르쳐 달라, 뭐 차를 번호도 가르쳐 달라 이래가지고 다 가르쳐 줬어요. 아니 그거 역학조사를 반대하면 카드 번호다 뭐 이런 걸 가르쳐 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제가 그 15일 날 첫날이 사실은 그 밤늦게까지 그 청와대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방송을 찍다가
찍다가 나중엔 지쳐가지고 못 찍겠더라고요. 또 비도 부슬부슬 오고. 그래서 찜질방을 가서 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주위에 그 아시는 집이 생각이 나가지고 밤늦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찜질방 가지 말고 거기 가서 집이 비어 있으니까 가서 자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잤는데 아침에 제가 엄마 방송을 하면서 이거 말이 헛나왔어. 제가 솔직히 조금 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뭐 병원에 와 있다고 해서 쉬고 핑계를 대고 쉬고 쉴 수도 있지만 얼마나 기사를 쓸 게 없으면 저 같은 사람 기사를 계속 쓰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보태가지고 기사를 써놔. 네, 지금 뭐 밭은 기침을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조옥순 씨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는 고발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뭐 가평군 보건소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뭐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고 전화를 받아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조옥순 씨의 어떤 동선 추적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자료들을 다 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것 자체가 역학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차명진 전 의원 네. 확진 판정 받았었잖아요. 지금 음압병실로 옮겨졌다고 하는데 음압병실로 옮겨졌다라는 건 상태가 악화됐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폐렴 증상이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근데 차명진 전 의원은 폐렴 기운이 있는 것이다. 나는 폐렴이 없다. 이렇게 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압병실로 옮겼는데 음압병실이 환자 입장에서 일도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지금 SNS에 글을 올려서 사용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간호사들이 굳은 일을 다 하고 있다. 뭐 잘 지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음압병실에 두는 이유는 환자를 위해서 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 환자로부터 나온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한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도 지금 엉뚱하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 글을 공유를 했다고 해요. 샘터교회 안준덕 목사의 글이 지금 화제인데 이게 화제가 되는 이유가 어떻게 돼 있죠? 그러니까 샘터교회 안준덕 목사가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광화문 집회하고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오히려 더 거세게 저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기독교계 내부에서 이제 이런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 것이고요. 손을 자주 씻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습니다. 많은 뭐 교회 신도들이나 아니면 사랑제일교회 신도,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 한 번쯤 돌아보면 좋겠다. 이런 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본인이 종교를 가지고 있던 아니던 지금 전면적 2단계니까 지금 집에만 있는 기간에 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태풍 북상에 따라서 태풍 특보 방송을 하고요. 저희는 모레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